손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발레 파킹이 마감됐습니다. 최사모의 눈썹이 들썩였다. 지금 나 보고 직접 주차하라는 거예요? 주차 요원은 고개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네, 규정상 그렇습니다. 규정, 내가 누군지 알아요? 회장님이랑 골프 치는 사람이야. 카메라 플래시처럼 번쩍이는 분노 그녀의 허영이 터져나왔다. 서울 강남 한복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한 백화점 앞 광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입구로 다가왔습니다. 운전석에는 최명숙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60살인 최명숙은 대기업 부사장의 아내로 이 백화점의 VIP 고객이었습니다.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반짝였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화장, 고급스러운 의상,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오늘도 완벽하네. 최명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명숙의 인생은 화려했습니다. 남편 윤상우는 대기업 부사장, 아들은 유학 후 좋은 직장, 강남의 고급 아파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이 처음부터 이렇게 산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최명숙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윤상훈과 결혼하고 남편이 승진할 때마다 최명숙의 어깨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과장, 부장, 이사, 그리고 마침내 부사장. 남편의 직급이 오를수록 최명숙의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아니, 자신감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여기요, 발레 파킹이요. 최명숙이 차에서 내리며 주차 요원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최명숙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VIP 라운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직원들은 최명숙을 보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예쁘시네요. 이런 말들이 최명숙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자 명품 매장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오늘 특별한 제품이 들어왔는데 먼저 보여드릴까요? 최명숙은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최명숙을 VIP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푹신한 소파, 따뜻한 차, 그리고 직원의 극진한 대접. 최명숙은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 대접받는다는 느낌. 직원이 가방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전 세계 한정판이에요. 한국에는 단 10개만 들어왔습니다. 최명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격은요? 800만 원입니다, 사모님. 최명숙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포장해 주세요. 카드를 건네며 최명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가방을 들고 모임에 가면 다들 부러워하겠지. 역시 우리 수준은 달라. 포장된 가방을 들고 나오는 길에 지인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최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그들의 시선이 최명숙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그거 신상 아니에요? 어떻게 벌써 구하셨어요? 최명숙은 우아하게 웃었습니다. 이거요? 오늘 새로 나온 거예요. 한국에 10개밖에 없대요. 제가 첫 번째로 산 거죠. 지인들이 감탄하며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사모님은 달라요. 우리는 엄두도 못 내는데. 최명숙은 이런 순간을 즐겼습니다. 부러워하는 눈빛, 칭찬하는 목소리. 최명숙에게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유 있으시면 하나 장만하세요. 이런 건 투자 가치도 있어요.
최명숙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최명숙은 새 가방을 소파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 윤상훈이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또 쇼핑했소? 윤상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최명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품격을 유지해야죠. 회장님이랑 골프 칠 때도 모임 나갈 때도 체면이 있어야 하잖아요. 윤상훈은 한숨을 쉬며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숙, 좀 조심했으면 좋겠소. 너무 티내지 말고. 최명숙은 남편의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당신은 걱정이 너무 많아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히 누려야죠.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윤상훈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상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자신에게도 자부심을 준다는 사실을. 최명숙은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벽한 외모, 화려한 삶.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최명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 최명숙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불안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최명숙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명숙은 침대에 누워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백화점에 가야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구두를 봐야 하고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차도 마셔야 합니다. 완벽한 일상이었습니다. 최명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최명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일상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완벽해 보이는 최명숙의 삶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균열이. 하지만 그 균열은 곧 거대한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최명숙은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VIP 고객만을 위한 특별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최명숙은 아침부터 옷을 고르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오늘은 회장 부인도 오신대. 제대로 차려입어야지. 최명숙은 옷장에서 가장 비싼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백화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행사 시작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최명숙은 여유롭게 차를 세우고 주차 요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발레 파킹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여기요, 발레 파킹이요. 최명숙이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주차 구역에서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제복을 입은 28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발레 파킹이 마감되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공손했고 태도는 정중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마감? 아직 2시밖에 안 됐는데? 최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진우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VIP 행사 때문에 발레 파킹 예약이 이미 다 찼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우의 눈빛은 차분했고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여기 VIP 고객이에요. 10년 넘게 다닌 단골이라고요. 최명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규정이 뭐가 중요해? 최명숙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나 회장님하고 골프도 치는 사람이야. 당신 같은 알바생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최명숙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제 업무를 따를 뿐입니다. 최명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이 젊은 직원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게 어디서 감히. 순간 최명숙은 손에 들고 있던 명품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진우의 어깨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애가 날 무시해? 내가 뭔데? 팍! 가방이 박진우의 어깨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박진우는 뒤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이 순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박진우는 천천히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어깨를 쓸어내리며 최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우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객님, 폭력은 안 됩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했습니다. 폭력? 이게 폭력이야? 난 그냥 교육을 시킨 거야. 최명숙은 여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인 거야. 손님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워야지. 최명숙의 목소리는 백화점 입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최명숙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진우의 침묵이 오히려 최명숙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 할 말 없어? 최명숙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때 백화점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직원이 나한테 발레 파킹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VIP인데. 최명숙이 경비원에게 따졌습니다.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박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박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발레 파킹이 예약 마감되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경비원이 최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은 특별 행사 때문에 발레 파킹이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최명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나는 오늘 행사에 가야 한다고요. 내 자리가 VIP 라운지에 예약되어 있어요. 최명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다른 주차 요원이 와서 최명숙의 차를 받았습니다. 최명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키를 건넸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손님을 손님으로 대접해야지. 최명숙은 박진우를 한 번 더 째려보고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최명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분도 화가 나셨을 거예요. 박진우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백화점 VIP 고객의 갑질 현장. 영상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릭수가 올라갔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최명숙은 백화점 안에서 여유롭게 행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차량을 안내하고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의 눈 깊은 곳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세상, 예의보다 지위가 중요한 세상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명숙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화점 행사에서 새로운 명품 시계도 구경했고 VIP 라운지에서 회장 부인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역시 오늘도 완벽한 하루였어. 최명숙은 흐뭇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불쾌한 일은 이미 잊은 듯 했습니다. 윤상우는 서재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윤상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부사장님, 이거 혹시 사모님 아니신가요? 메시지와 함께 영상 링크가 전송되어 있었습니다. 윤상훈은 무심코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백화점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벤츠에서 내리는 여자. 윤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최명숙이었습니다. 영상 속 최명숙은 주차 요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회장님하고 골프도 치는 사람이야. 윤상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최명숙이 명품백으로 주차 요원의 어깨를 내리치는 장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 바라보는 모습. 윤상훈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윤상훈은 영상 아래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모님 진짜 인간이 맞나요? 저런 사람이 VIP라니 백화점도 참. 저 주차요원 불쌍하네요. 돈 몇 푼 때문에 저런 대우 받아야 하나. 요즘도 저런 갑질이 있다니. 댓글은 수백 개가 넘었고 영상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윤상훈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명숙,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윤상훈은 서재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최명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숙, 오늘 백화점에서 무슨 일 있었소? 최명숙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별일 없었는데요. 아, 주차할 때 좀 불편한 일이 있긴 했어요. 주차 요원이 버릇이 없더라고요. 제가 좀 혼내줬죠. 최명숙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주 사소한 일처럼. 윤상훈은 휴대폰을 최명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요?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모습, 가방으로 주차 요원을 때리는 모습, 모든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명숙은 휴대폰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영상을 보던 최명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걸 찍은 거예요? 어떻게 인터넷에? 최명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이요. 댓글은 수백 개고. 윤상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건지 이제 알겠소? 최명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읽을수록 최명숙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욕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최명숙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윤상훈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때렸소. 아무 이유 없이 직원을 폭행했단 말이요. 아무 이유 없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발레 파킹을 안 해준다고 했어요. 내가 VIP인데. 윤상훈은 최명숙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게 사람을 때릴 이유가 돼요? 최명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상우는 다시 휴대폰을 받아들고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 윤상우는 주차 요원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눈빛,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상우는 영상을 멈추고 주차 요원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이 사람, 윤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박진우. 윤상훈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쳤습니다. 석 달 전 회장님이 회의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우리 손자가 현장 실습을 하고 있네. 밑바닥부터 배워야 진짜 경영자가 되는 거야. 이름은 박진우라고 하네. 그때 회장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지만 현장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 기특한 녀석이야. 윤상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영상 속 박진우를 다시 봤습니다. 회장님 손자의 사진을 본 적은 없었지만 이름이 같았습니다. 박진우. 그리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백화점.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윤상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명숙. 윤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주차요원 이름이 뭐였소? 최명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름요? 글쎄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윤상훈은 휴대폰을 다시 최명숙에게 보였습니다. 이름표 보이요? 박진우라고 써 있소. 최명숙은 이름표를 봤습니다. 박진우? 그래서요? 윤상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님 손자 이름이 박진우요. 그리고 현재 백화점에서 현장 실습 중이라고 하셨소. 순간 최명숙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최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회장님 손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알바생이었어요. 제복 입고 차 주차시키는. 윤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소. 하지만 이름도 같고 장소도 같소. 확률이 높소. 최명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회장님 손자가 왜 주차요원 일을 해요? 윤상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손자가 밑바닥부터 배우길 원하셨소. 그래서 현장 실습을 시킨 거요. 최명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손자를 때렸다. 명품백으로 어깨를 쳤다. 그리고 그 장면이 영상으로 찍혔다. 인터넷에 올라갔다. 댓글로 욕먹고 있다.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최명숙이 윤상훈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윤상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상훈도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윤상훈은 그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모습, 가방으로 사람을 때리는 모습. 내가 정말 저렇게 보였나? 최명숙은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상우는 일찍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최명숙이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회사 가세요? 윤상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해야 하오. 이 일을 숨길 수는 없소. 최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꼭 그래야 해요?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나요? 윤상우는 최명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회장님 손자를 때렸소. 영상까지 퍼졌소. 어떻게 조용히 넘어가겠소? 윤상훈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회사에 다녀오겠소.
윤상우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윤상우는 곧바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전 10시에 시간 내주신답니다. 비서의 말에 윤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윤상우는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시가 되자 비서가 전화했습니다. 부사장님, 들어오십시오. 윤상우는 긴장한 마음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상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급히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윤상훈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윤상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아내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고 윤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실수? 어떤 실수? 윤상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해서 회장에게 보였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장은 휴대폰을 윤상훈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게 언제 일인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제 오후입니다, 회장님. 윤상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상훈은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주차 요원이 누군지 아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윤상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회장님 따님의 아드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려 윤상훈을 쳐다봤습니다. 맞네. 내 손자 박진우야. 윤상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람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윤상훈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윤 부사장, 자네와는 오래 일했지. 20년이 넘었나? 예, 회장님. 22년입니다. 윤상훈이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네를 믿었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윤상훈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돌아서서 윤상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자네 부인은 내 손자를 폭행했네. 영상까지 인터넷에 퍼졌어.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가겠지.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윤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윤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진우한테 전화해봤네. 아이는 괜찮다고 하더군. 고소할 생각도 없다고. 윤상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착한 아이지.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네. 직원이 고객에게 폭행당하는 걸 회사가 묵인할 수는 없어. 더군다나 그게 임원 가족이라면. 윤상훈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윤 부사장, 당분간 직위를 내려놓게. 이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윤상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직위 해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네. 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하네. 자네 부인의 행동이 회사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니까. 회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윤상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나가보게. 윤상훈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숨을 고르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뒤 회사 내부 메일이 돌았습니다. 윤상훈 부사장, 당분간 직위 해제 통보. 짧은 공지였지만 회사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동료들이 윤상훈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부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윤상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상훈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상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명숙,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요? 오후 3시 윤상훈은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습니다. 명함도 회사 카드도 모두 반납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윤상훈은 차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윤상훈은 최명숙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담담하게 사실을 전해야 할까?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윤상훈은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상훈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명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최명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상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위 해제됐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최명숙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최명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위 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상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명숙은 윤상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윤상훈은 최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실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 우리가 22년 동안 쌓아온 게 뭐요? 윤상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당신도 알잖소. 최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소? 윤상훈이 물었습니다. 최명숙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발레 파킹을 못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젊은 직원을 때려야 할 만큼 화가 났을까? 나도 몰라요. 그냥 화가 났어요. 내가 VIP인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최명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상훈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당신의 VIP가 뭐요? 돈 많이 쓰는 고객? 그게 사람을 때릴 자격을 주던가요? 최명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윤상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주차 요원이 회장님 손자라는 거 확인하셨어요? 최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확인해 주셨소. 박진우 회장님의 외손자요. 최명숙의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윤상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소. 이사회에 보고된다고 하셨소. 아마 더 큰 징계가 올 수도 있소. 더 큰 징계요? 설마 해고는 아니겠죠? 윤상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날 저녁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쌓였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윤상우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최명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영상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최명숙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사모님이라니. 돈이 인격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저 주차요원 불쌍하다. 법적 처벌 받아야 해. 댓글들은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 댓글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상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부사장님, 이사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출근하셔서 통보받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윤상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최명숙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윤상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숙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윤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이사회 결정을 통보받는데요. 최명숙의 얼굴이 또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회사에 가서 사과할게요. 회장님께 무릎 꿇고 빌게요. 윤상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소? 이미 결정난 일이요. 그래도 해야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윤상훈은 최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소? 최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주차 요원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윤상훈은 한참 동안 최명숙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진심을 보여야 하오. 말로만 사과하면 안 돼요. 그날 오후 최명숙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명품백 대신 평범한 가방을 들었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최명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박진우를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주차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차요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박진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제복을 입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박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최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진우가 돌아봤습니다. 최명숙을 알아본 박진우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최명숙은 박진우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최명숙을 바라봤습니다. 고개 드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최명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때렸어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명숙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최명숙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날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해합니다. 박진우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최명숙은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박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고객님도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최명숙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을 자신이 때렸다는 사실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최명숙은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회사에서 직위 해제됐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박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최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최명숙은 박진우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돌아섰습니다. 주차장을 나서는 최명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쪽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상우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사회 결정을 통보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회사 건물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분이 그 부사장님이래. 부인이 폭행 사건 일으킨 거 맞죠? 윤상우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인사팀으로 향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인사팀장이 윤상훈을 맞이했습니다. 부사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사회 결정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윤상훈 부사장은 즉시 부사장직에서 해임되며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합니다. 윤상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위 해제가 아니라 해고였습니다. 다만 22년간의 근속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형식으로 처리하며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됩니다. 인사팀장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윤상훈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고, 명예퇴직, 22년의 커리어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동안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윤상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책상이 가족사진, 서랍 속 필기구들, 벽에 걸린 표창장들,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며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부사장까지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윤상훈은 중얼거렸습니다.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서는 길,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말들이었지만 윤상훈의 가슴은 더 아팠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박스를 실으며 윤상훈은 회사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22년간 자신의 인생이었던 곳,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윤상훈은 최명숙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해고되었다고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완곡하게 표현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말하든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상훈은 더 이상 부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윤상훈은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상훈은 박스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명숙이 현관에서 윤상훈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윤상훈은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해고됐소. 명예퇴직 형식이지만 사실상 해고요. 최명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해고요? 직위 해제가 아니라? 윤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소.
최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22년을 망쳐버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윤상우는 최명숙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이미 화낼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소. 그날 밤 뉴스에서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남 백화점 폭행 사건, 피해자가 재벌 손자로 밝혀져 리포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해자 박진우 씨는 대기업 회장의 외손자로 현장 실습 차원에서 주차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명숙과 윤상우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백화점 주차장 모습이 나왔고 박진우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도 보였습니다. 박 씨는 오늘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리포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박진우의 인터뷰 음성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용서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진우의 말은 담담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고소하지 않을 것이며 이 일을 계기로 모두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스튜디오 앵커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재벌 손자의 너그러운 처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박 씨의 성숙한 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은 TV를 끄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어른이네요. 최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8살 청년한테 인생 교훈을 배우다니. 윤상훈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이제야 깨닫는구려. 다음 날 최명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명품백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바라봤습니다. 800만 원짜리 가방, 200만 원짜리 구두, 1000만 원이 넘는 시계.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최명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 최명숙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최명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화려한 옷, 완벽한 화장. 하지만 그 안에는 텅 빈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화장을 지웠습니다. 명품 옷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60살의 평범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구나. 최명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보네. 윤상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은 최명숙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명숙. 최명숙은 윤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윤상훈은 최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서로밖에 없소. 2달이 흘렀습니다. 윤상훈은 지방의 작은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부사장에서 지역 복지재단 직원으로. 급여는 예전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상훈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요. 윤상훈은 최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최명숙도 변했습니다. 명품백은 모두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백화점 VIP 카드는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최명숙은 카드를 가위로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결별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명숙은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새로운 고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혹시 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가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명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사고를 친 바로 그 백화점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최명숙이 물었습니다. 고객 예절 교육입니다. 손님들께 올바른 고객 태도를 알려드리는 일이에요. 사모님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담당자의 말에 최명숙은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일. 그것은 속죄의 기회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최명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최명숙은 매주 수요일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최명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주차장, 박진우, 그리고 자신의 폭력. 백화점에 들어서자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예전에는 VIP로 당당하게 걸었던 곳. 이제는 자원봉사자로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들이 최명숙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판단이 없었습니다. 다만 따뜻한 환대만 있었습니다. 첫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최명숙은 고객들 앞에 섰습니다. 열댓 명의 사람들이 최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최명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객 예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명숙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 이 백화점의 VIP 고객이었습니다. 최명숙의 말에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VIP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최명숙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주차 요원을 때렸습니다. 발레 파킹을 안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최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섬겨야 하는 직원으로만 봤죠. 그게 제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최명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일로 제 남편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명숙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교육이 끝나고 한 여성이 최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백화점 직원한테 화낸 적이 있죠. 오늘 말씀 듣고 반성했습니다. 여성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최명숙의 교육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최명숙의 강의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최명숙은 자신의 잘못된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고객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돈을 지불하는 고객이지만 그것이 무례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교육이 끝난 후 최명숙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진우를 마주쳤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주차요원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멈춰섰습니다. 박진우도 최명숙을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명숙도 인사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고객 예절 교육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 잘못을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오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변화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니까요. 최명숙은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저보다 훨씬 어른이에요. 박진우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어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나이 지긋한 분이었습니다. 박진우가 그분께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최명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바로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최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윤 부사장 부인이군요. 최명숙은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최명숙을 제지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자원봉사 하신다고. 최명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속죄하는 마음으로. 회장은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이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진우는 최명숙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법이니까요. 회장은 최명숙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좋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회장과 박진우가 떠난 후 최명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용서받았다는 느낌. 아니, 용서받을 기회를 얻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습니다. 윤상우는 여전히 지방재단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독거노인 5분께 도시락 배달했소. 윤상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명숙에게 말했습니다. 한 분이 내 손을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최명숙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교육받으러 온 분이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덕분에 직원들한테 더 친절해졌대요. 최명숙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품백을 살 때와는 다른 진짜 충만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명숙은 백화점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다음 주에 큰 행사가 있어요. 회사 창립 기념식인데 사모님도 초대받으셨어요. 고객센터 직원이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최명숙은 놀랐습니다. 저를요? 왜요? 올해의 모범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셨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직원의 말에 최명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모님이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행사 당일 최명숙은 평범한 정장을 입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윤상훈도 함께였습니다. 긴장돼요? 윤상훈이 물었습니다. 최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에요.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직원들, VIP 고객들, 자원봉사자들. 최명숙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백화점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장의 축사, 우수 직원 시상, 고객 감사 인사, 그리고 마침내 자원봉사자 시상 순서가 왔습니다. 올해 가장 모범적인 자원봉사를 해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숙 자원봉사자님, 무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명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많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명숙을 알아봤습니다. 1년 전 그 영상의 주인공. 하지만 이제는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존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최명숙에게 상패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최명숙은 두 손으로 상패를 받았습니다. 상패에는 모범 자원봉사자 최명숙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최명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최명숙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년 전 저는 이곳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최명숙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차 요원을 폭행했습니다. 제가 VIP 고객이라는 이유로,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 때문에. 최명숙은 박진우를 찾았습니다. 박진우는 객석 앞쪽에 앉아 최명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우리 가족은 명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최명숙은 상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바로 진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돈과 지위 뒤에 숨지 않은 진짜 저를요. 이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 최명숙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힘도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준 박진우 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백화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최명숙은 객석의 윤상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준 남편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윤상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명숙은 다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지만 곧 전체로 번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최명숙은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최명숙을 박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고마워요.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기회를 드렸을 뿐이에요.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악수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최명숙과 윤상우는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을 걸으며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해요? 윤상우는 최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오. 진짜 우리 자신으로 살고 있으니까. 차에 타기 전 최명숙은 백화점을 돌아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곳.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곳. 고마워요, 이곳. 최명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윤상훈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며칠 후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재벌 손자 박진우 씨 정식으로 그룹 후계자 발표. 기사에는 박진우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1년 전에 그 사건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사 옆에는 박진우가 주차장에서 일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현장 경험을 마친 박 씨는 앞으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차근차근 후계자로서의 역량을 쌓을 예정이다. 최명숙은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윤상훈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도 저 아이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거요. 늦지 않았소. 최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최명숙은 매주 백화점에서 자원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교육 시간에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후회하세요? 예전 삶이 그리우세요? 최명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예전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진짜 행복은 없었어요. 지금은 가진 게 적지만 마음이 평온해요. 교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명숙은 작은 꽃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열된 꽃들이 예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꽃집. 최명숙은 들어가서 작은 꽃다발을 샀습니다. 2,000원이에요. 주인의 말에 최명숙은 웃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예쁘네요. 집에 도착해서 꽃을 꽂아놓으니 거실이 환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장식품들로 가득했던 거실. 지금은 단순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윤상훈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소. 당신도요.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윤상훈이 말했습니다. 명숙,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최명숙은 윤상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자신으로 살고 있으니까.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최명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거울, 하지만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함 대신 소박함, 교만함 대신 겸손함, 공허함 대신 충만함.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네. 최명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